네, 정말 이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만큼 문제점도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동산 경매야말로 적말하게 적절하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경매 시장에 좀 참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해서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네, 부동산 경매의 신입니다. 역시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성용 대표와 관련된 프로필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 대표님 지난번에 한번 출연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또 오늘 나오셨네요. 네, 그러네요. 네, 어떠세요? 그 이후에 좀 경매와 관련해서 문의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렇죠. 또 이사철이다 보니까 아파트 소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뭐 VCR에서도 보니까 네. 지금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뜨거운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잘못 도움을 받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맞나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법무사 업무의 70%가 부동산 관련된 문제죠. 거기서도 이제 컨설팅 브로커 분들이 이제 잘못된 책임질 수 없는 이제 컨설팅으로 이제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와 함께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니까 유치권 행사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네요. 이것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경매에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유치권 이런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들을 많이 보는데 네.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에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공사 대금을 받기 전에 경매에 넘어간다? 자, 그랬을 때는 공사업자는 공사 대금을 못 받은 상태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이 부동산을 꽁꽁 끌어안고 그 누가 오더라도 내 돈 받을 때까지 이 부동산 아무도 못 쓰게 할 거야 하는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금액을 인수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회피를 하고 입찰가는 계속 낮아지겠죠. 이런 물건을 공략했을 때 우리 초보자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유치권이라고 하면은 좀 손쉽게, 그러니까 이해가 가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면은 그 소유자는 좀 따로 있는데 그 물건 자체에 어떤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좀 있는 상태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뭐 공사 대금을 못 받았을 때 뭐 유치권을 행사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낙찰받으면 좀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남들도 다 꺼려하는 그런 물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특수한 이런 권리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물건들에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도 아까 화면에서 나왔다시피 네. 초보자분들이 아무런 권리적 하자가 없어 보이는 깔끔한 물건에 모두가 우르르 입찰에 참여합니다. 90%가.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가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일반 매물을 샀을 때보다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낮게 낙찰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권리상 하자가 없는 물건은 그러한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네. 그랬을 때 수익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남들이 좀 피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유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낙찰 받을 수 있는 그 낙찰가도 좀 더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뭐 유치권을 갖고 있다 그러고 나 이 물건에 대해서 뭐 점유중이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점유중이다라는 그 의미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거기서 뭐 침대에서 자고 물 마시고 거주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해 둘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플랜카드를 둡니다. 유치권 행사 중.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내가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유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어때요? 만약에 그런 물건을 좀 낙찰받게 되면은 실제로 그 낙찰받은 사람이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좀 갚아야 될 의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갚아야 될 의무는 없는데 네. 어쨌든 내가 낙찰을 받으면 내가 새로운 소유자고 이 부동산을 내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이해관계인이 돼갖고 내가 먼저 돈을 줘야 돼 이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물어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찰을 회피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오늘 팁을 드릴 겁니다. 네. 유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한없이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이 조금은 이 경매 과도기 시장에서 틈새 공략을 할 수 있는 팁을 이제 유치권 관련해서 드릴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점유의 부분입니다. 유치권자의 점유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 초보자분들도 유치권을 무너뜨리고 그 금액을 인수하지 않고 싸게 받아서 자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 형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점유 형태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 점유는 네. 당연히 유치권자가 계속적으로 점유를 해야 되지만 오늘 팁에는 유치권자가 언제부터 점유를 했느냐 그 시기가 우리한테는 공략 모델입니다. 오늘. 유치권자가 점유를 네. 할 때는요. 경매가 신청이 되고 경매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요. 그 부동산에. 네, 경매 진행 중이니까 함부로 거래하지 말라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이전부터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법원 서류 중에서.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현황 조사서입니다. 그게 누구나 볼수 법원 있는. 서류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현황 조사서는요. 집행관이 경매가 이제 진행된다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서 누가 점유하는지 조사하고 옵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현장 조사 시 뭐 소유자 점유증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가르쳐 드릴게요.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지 않았으면 유치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 집행관은 현황 조사를 언제 나가느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나갑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나갔는데 현황 조사서에 소유자 점유라고 적혀 있다면 네. 제3자 점유에서 유치권자가 아니라 소유자 점유라면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경매 개시 결정 이전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네. 유치권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점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현황 조사서를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해서 유치권자의 금액을 물어주지 않고 저는 그대로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그 유치권자가 점유 네. 중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바로 법원에서 증빙해 줄 수 있는 현황 조사서군요. 그렇죠. 네. 자, 앞서 간략하게 화면을 보니까 지금 뭐 소유자 점유증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좋습니다. 예. 사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유치권 관련된 물건을 낙찰받은 물건인데 실제로 낙찰을 받으신 거. 그렇죠. 예. 양천구 신월동이면 목동이죠. 목동. 네네. 거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4억 300만 원이죠. 네. 그리고 최저 입찰가가 64%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네. 원래 감정평가 금액 100%로 첫 경매 매각기일이 잡히고 이때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면은 80% 금액으로 재진행을 합니다. 한번 유찰이 되면요. 그렇죠? 예. 그 80% 금액일 때도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해서 그 80% 금액에 또 20% 적감돼서 64%대. 그럼 이거는 두 번 유찰이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예. 때문에? 유치권 신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은 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의 좀 금액을 반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럼요. 거죠. 예. 그 금액을 내가 끌어안지 않으면 못 사용하는데. 네. 그렇죠? 예. 3억 1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감정가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네요. 네. 예. 보통 이제 시세가 감정가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죠. 어때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을 때도 있고 더 예. 높을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조사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실제 사례를 볼까요? 네. 자, 이 점유관계에 보면 이게 이제 집행관이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기술되어 있는 건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유자 점유라고 적혀 있죠.
아, 예. 그러면은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해지는 게 경매를 할 때 상대방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랬을 때 소송 사건이 있고 신청 사건이 있어요. 신청 사건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압축됩니다. 소송은 길어지고. 근데 여기에는 소유자 점유라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인도 명령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유치권자에 대한 인도를 명령해달라는. 그럼 신청 사건으로 인도 명령 결정이 되고 그냥 강제 집행으로 빨리 끝내버릴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 물건의 원소유자와 그 유치권자의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겠네요, 이게. 그럼요. 이랬을 때.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낙찰받고 나니까 유치권자가 좀 점유 중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예.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낙찰을 받고 나서 유치권자가 있을 수도 있죠. 뒤늦게 알았던 예.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낙찰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죠. 낙찰자가. 네. 자, 이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은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 우리 입찰자, 응찰자들은 법원의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입찰을 했어요. 그렇죠. 이것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소유자 점유래요. 네. 그래서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권리관계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네. 그러면 법원에 난 소유자 점유인 것을 보고 입찰을 했다. 그러니 매각 불허가 해달라 하면은 입찰 보증금 다 돌려받고 무효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찰, 그러니까 응찰자분께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고 낙찰을 받은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 경매 낙찰받은 사실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되는 거군요. 그럼요. 다행이네요. 두 가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오늘의 팁은 그거네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 중에서도 이제 현황 조사서를 띄어서 실제로 소유자 점유 중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경매에 관한 꿀팁은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싸게 그리고 좀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 부동산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